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동지와 동업자, 업자들의 전성시대. 제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지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슨 얘기인지 저 말이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뭐 얘기할게요. 어, 동지와 동업자, 업자들의 전성시대 이거는요. 평택 을 선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조국은 동지입니다. 그쵸? 조국 동지죠. 여기까지 아마 모든 분들이 수긍할 겁니다. 김용남은 동업자예요. 이현주도 동업자예요. 찐명파리들도 동업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얘네들은 윤석열이라는 계엄 세력들이 더 이상 저 당이 존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쪽이 더 유불리 먹을 게 많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업자들인 거예요. 제발 맞잖아요. 동업자들이니까 얘네들은 이 정부도 나중에 지지율이 빠지고 먹을 게 없으면 그 거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지는 영원히 남는 것이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진짜 눈물도 같이 흘리고 웃을 때도 같이 기쁨의 눈물도 흘리고 업자는 다릅니다. 잔치상이 펼쳐지면 업자들이 들끓는 거예요. 정치도 똑같아요. 민주당에 왜 저렇게 국힘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간들, 저격수 노릇을 하던 인간들이 왜 민주당에 넘어올까?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민주당에 먹을 게 없으면 업자들은 파리 새끼 한 마리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왜 민주당 지지자가 조국을 응원하고 지지하냐라는 항의 문자도 받고 응원의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동지의 관계예요. 조국이 눈물을 흘리고 그의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김용남은 업자인 거예요. 대선이라는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업자들이 모여갖고 힘을 합쳐준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김용남을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업자들은 이제 자기가 이 잔치상에 도움을 줬으니까 내 몫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던 업자들이 자기 몫을 챙기는 거예요. 비교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업자들의 전성시대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이 거룩한 계보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던 거예요. 왜 김대중을 지지했던 사람이, 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지지를 자연스럽게 했냐? 동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제 말 맞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문재인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문재인이 싫어져갖고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주 진영에 오랫동안 같은 정치적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던, 만나보고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꼭 있어야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꽃을 피우고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 민주당에서 배출한 대통령 후보들을 자연스럽게 지지한 거예요. 업자들은 달라요. 업자들은 이번에는 박근혜가 세네? 이번에는 이명박이 세네? 업자들은 돈 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동지는 돈이 안 돼도 가치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유시민 장관의 얘기를 정확히 풀면 우리는 가치 지향주의가 아니에요. 동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일도 같이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기쁜 일도 같이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달라요. 왜 저들이 이익 집단이고 그런 B 그룹들이 왜 욕을 먹냐? 먹을 게 없으면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도 같이 아파하고 슬퍼도 기뻐도 같이 기뻐했던, 늘 내가 눈을 뜨면 내 옆에는 내 동지들이 있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업자들은 없어요. 그러나 내 곁을 지켜주는 동지들은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깰지 모르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도 내 동지들은 언젠간 깨어나길 원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업자들은 얘가 쓰러졌어? 그럼 더 이상 얘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 먹을 게 없다. 다 떠나는 겁니다. 왜 업자들의 전생시대라고 얘기하냐? 대한민국에서 진짜 지금 이재명이라는 위대한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동지적 관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까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지지율이 높고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업자들이 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찐명팔이 들은 거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동지들은 나 때문에 이재명이 다칠까봐 말도 조심하고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업자들은 어떻죠? 내가 더 이재명을 도왔다라고 하면서 나서는 겁니다. 이제 구분이 확실히 되죠. 동지와 업자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마음으로 지지하는 동지들은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를 입을까봐 나서기도 두렵고 나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멀리서 응원하고 뒤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동지예요. 업자들은 어때요? 내가 찐 이재명이야. 왜? 지금 장사 잘 될 때 빼먹고 한 자리씩 해먹고 나중에 어차피 5년 지나면 이재명이라는 이 상품의 가치는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업자들은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이니까 지금 뭐라도 권력을 잡든 한 자리씩 해먹고 찐명팔이 하고, 진짜 5년 후에 지금같이 찐명팔이 했던 애들이 아직도 이재명 외치면서 그럴까요? 업자들은 다 떠나고 없습니다. 진짜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거룩한 민주주의 인형의 계보를 감사히 여기고 당연히 여겼던 여러분들과 우리가 남는 거예요. 업자들은 먹을 게 없으면요, 돈 되지 않으면요 절대 사업하거나 그 근처에 어지쩡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년도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 70% 가까이 되는 국민적 지지를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90% 가까운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업자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많은 그 대표적인 업자가 누구냐? 더민주혁신회의, 그 다음에 찐명파리 의원들, 대표적인 게 이현주, 강득구, 한준호 이런 애들, 박찬대, 거기에 용서할 수 없는 송영길. 응? 송영길은 동지인 척하면서 늘 업자로 변신하는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늘 노무현 동지, 열린우리당 동지 하던 송영길이 결국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라. 친노 패족이라고 얘기하고. 송영길 어때요? 문재인 대통령 인기 한창 있을 때 친문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백신 대국민 사극이다라고 해서 저런 인간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안 그럴 것 같아요? 전형적인 업자 송영길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재명 대통령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강력한 권력과 국민적 지지를 받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혹시 저거 보셨습니까? 송영길이가 여러분들 공천 받기 전에는 당대표 출마할 마음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찾아보면 있어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번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십니까?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연수갑 선거에 집중하겠다. 제가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에 재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할 수 있죠, 정치인이면 다시. 근데 뭐라고 하냐, 명청대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러분들 이 명청대전이라는 말 누가 만들었어요? 조중동과 한경호, 저 찐명파리들, 그쵸?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갈라치게 하고 싶은 찐명파리들과 조중동이 만들어낸 명청대전이라는 말을 송영길이 갔어요. 응? 진짜 이 사람은요, 이런 인간들 정치시키면 안 됩니다. 응? 너무 한심해요. 여기저기서 명청대전이라고 얘기해도 민주당엔 그런 거 없다, 모두가 친명이다, 이런 모범 답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청래를 응원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반명입니까? 저런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왜 터무니도 없고 틀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님 연임했으면 좋겠고 정청래 대표님 응원하죠. 그쵸? 정청래 응원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각세웁니까? 언론이 만들어낸 말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면서 지금 정청래 개혁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 잘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정청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재명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송영길이가 여러분들 프레시안이랑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참 한심해 갖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서 명청대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 입으로 명청대전이라는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언론을 비판해야 되는데 정청래를 비판합니다. 웃기죠? 아니, 명청대전이라고 쓰는 언론을 비판하고 민주당에는 그런 거 없다, 모두가 친명이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건 정청래에게 문제가 있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하는 말. 송영길이가 프레시안이랑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야 간 협치가 사라졌대요. 송영길이 진짜 그랬어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여야 간 협치가 사라졌대. 그거 제가 반박을 해줄게요. 두 번째, 정청래는 협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를 깠던 정청래를 비교하면서 송영길이 뭐랑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송영길이 지가 당대표 할 때 자기는 그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이준석과 TV 토론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나면서 여야 협치를 시도했대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 덕분에 민주당 후보 떨어지고 이준석이가 국회의원 뺏지단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를 어떤 걸 문제로 지적했는지 아십니까? 정청래는 선명성만 강조한대요. 정청래는 선명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협치가 실종됐대요.
소영기 씨,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 어게인 세력과 협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고 윤석열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윤 어게인 외치고 있는 장동혁과 협치를 하라고요? 정청래의 문제가 선명성이라고요? 당원들은 그런 선명성이 있는 정청래를 응원하는 겁니다. 당신 당대표 할 때 뭐 했어요? 개혁했어요? 뭐 했어요? 언론 개혁했어요? 사법 개혁했어요? 검찰 개혁했어요? 뭐 했어요? 제가 2달간 민주당 앞에서 뭘 외쳤죠? 개혁이 민생이다라고 외쳤고, 당신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대통령병 걸려갖고 그 당시에 여기저기 눈치 보고, 정청래는 사법개혁 했죠? 시도도 못했던, 역사적으로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시도라도 해봤어요? 대법관 증언이랑 지금 3가지 전부 통과시켜갖고 사법개혁 정광석과 같이 끝냈죠. 지금 정부 안에서 넘어온 검찰개혁, 형사소송법, 지금 정청래가 수정안으로 해갖고 지금 법사위안으로 대부분 다 바꿔놓고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이랑 보안수사권만 남겨놨죠. 송영기 씨 뭐 했어요? 송영기 씨가 뭐 선당우사 했다고요? 언제요? 송영기 씨 탈당하는 것까지는 선당우사 맞아요. 돈봉투 의혹 사건 터지니까 탈당해서 나가는 거는 선당우사, 그거 잘하신 거예요. 당신 나가서 소나무당 배지 달고 당신 옥중에서 광주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당신 광주에 출마해갖고 17% 얻었잖아요. 무슨 선당우사를 해요, 당신이? 당신 민주당이랑 경쟁했잖아요. 그쵸? 소영기 씨가 무슨 선당우사를 해요? 지난 총선에서 당신 소나무당 배지 달고 당신 옥중에서 출마해갖고 17% 가져갔잖아요. 응? 그거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22대 국회 송영길 광주 출마. 응? 지금 송영길 왜 저러냐? 인천 가면 지네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인천 연수 을은 지네가 이길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꼬투리 잡을 걸 잡아야죠. 명청대정이라는 말을 언론이 만들어낸 민주당 갈라치기를 전 대표라는 인간이 그런 말을 쓰고, 정청래 대표가 선명성이 지나쳐서 욕을 먹는다라고 하고, 자기는 이준석이랑 TV 토론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치를 강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응? 김상욱 후보의 후원회장이라고 자랑을 하고, 평택은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소영길이 왜 이럴 것 같습니까? 응? 지금 제가 민주당을 좀 취재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현주와 거리두기를 합니다. 진짜로 찐명파리하는 공치모나 이쪽에서 이현주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리두기를 해요.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 나올 게 유력했던 김민석이가 조용하고 송영길이 앞에서 지금 김민석 대신 찐명파리들 앞에서 싸워주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죠? 계속 사사건건 김어준과 시비 다투고 그랬던 김민석이 조용해지고 송영길이가 전면에 나서서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지금 여참은 김민석은 국무총리로 계속 남고, 여론조사나 왜냐면 이현주와 지금 김민석이가 굉장히 엮여있는 모습이 김민석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겠죠. 민주당 안에서 이현주랑 찐명파리들이 선긋기하고 그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리박스쿨이나 이런 것들이 민주당 안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뭐, 근데 이현주가 보통인가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면 구도가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아마 제 정치적 촉은 여러분들 무시 못할 겁니다. 3자 대결로 해갖고 협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김민석, 송영길 단일화 카드. 눈에 보이죠? 응? 김민석, 송영길, 그 다음에 정청래 3자 구도로 한 다음에 50%못 넘기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3자 구도로 해서 정청래가 원사이드하게 50%못 넘기게 결국은 막은 다음에 김민석, 송영길 단일화 카드를 끄집어내갖고 한번 승부를 보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자들, 여러분들 무슨 송영길이가 윤석열 탄핵시키고 감옥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돈봉투 의혹 사건 갖고 시끄럽게 했다가 결국은 무죄 받고 지금 돌아왔는데, 백의종군을 해야 될 마당에 공천 주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이야 여러분들 아직 선거가 끝나니까 조용하죠. 선거 끝나자마자 송영길의 어떤 태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육선이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찐명 뉴 이재명 파리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정청래 공격하겠습니까? 당 흔들고. 정청래 입장에서 공천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찐명 파리하고 뉴 이재명 파리하는데 무죄 받고 나와서 사람들이 송영길은 억울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여론들이 좀 팽배하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굳이 시끄럽게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도부와의 갈등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에휴 그냥 2년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준 거죠. 송영길이가 그냥 물러날 인간입니까? 제 말이, 여러분들 송영길이 진짜 6월달 여러분들 지방선거 끝나고 육선되고 나서 어떤 짓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조건 최전선에서 정청래 흔들어대고 무조건 명청 갈등, 일단 단어 쓰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업자야, 업자. 이쪽이 힘을 세면 저쪽에 먹을 게 많으면 저쪽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윤석열이가 취임하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많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악담하고, 저런 인간이 정치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동지와 동업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을 왜 평택에서 꼭 당선시켜야 되고 당선이 돼야 되냐, 조국에게 투표하는 것은 민주당의 투표를 막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조국에게 투표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큰 바다에서 만나는 민주당에 투표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차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되면 평택을에 김용남이 배지 달고 나오는 게 민주당으로 있는 게 낫겠습니까? 조국 대표가 배지 달고 민주당으로 합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마치 조국에게 투표하면 민주당 사람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조국에게 투표해도 결국 평택을은 민주당 지역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무슨 김용남 뭘 알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저는 적어도 업자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동지를 선택하지. 이런 더민주혁신회의나 이런 찐명파리들, 여러분들 전부 업자들이죠. 제가 왜 업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업자들의 전성시대예요. 왜? 대통령 5년 임기 안에 뭐라도 하나 헤쳐먹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더 찐이다, 내가 더 찐이다, 이런 분열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
나중에 업자와 동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용남이 오늘 끝까지 조국 공격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오늘 평택에 김용남 지지 유세를 가면서 땡땡땡 세 글자 입에도 담지도 말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조국 공격 안 할 거다. 저 죄송한데요, 우리 김용남 후보님 조국을 공격할 게 있습니까? 조국은 이미 그나마 억울한 죗값도 치른 사람이에요.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 중에 억울해도 죗값 치른 사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있어요? 나 하나 물어보자고. 늘 조금 있다가 사면받고 불기소되고 무혐의 처분됐지. 조국같이 문재인 정부의 2인자였던 조국같이 억울함이 있어도 가족이 전부 죗값 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표님한테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김용남 따위가 시비를 건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김용남의 과거를 파묘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조국 마이너스가 돼요. 아무리 김용남이 비판해도 조국 대표님은 응하지 마십시오. 체급이 맞지 않아요. 라이트급이 잽잽잽 던진다 그래갖고 조국 대표가 김용남 너 하는 순간 조국의 펀치는 헤비급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덩치 큰 헤비급이 김용남을 때리면 사람들이 같이 욕해요. 저는 제발 아무리 김용남이 조국 대표님을 비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그래도 이미 조국의 사건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것을 외치면서 다 알고 있어요. 김용남 따위가 건드린다 그래갖고 반응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럽니까? 반응 안 해도 오히려 그런 김용남의 공격을 무시하는 조국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제 말 들으세요. 김용남이 과거에 세월호 때 어떤 발언했다, 김용남이 과거에 이태원 참사 때 무슨 발언했다, 그건 말 안 해도 지지자들이 알아서 다 싸워줘요. 조국 대표님이 굳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국은 그 어떤 공격도 다 참아내온 사람이에요. 이런 김용남이가 공격하는 거 응하지 마세요. 그게 조국의 길이에요. 조국은 억울하지만 참고 끝까지 김용남에 대해서 디스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조국에게 남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 하나만 부탁합시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잘 봤습니다. 뭔 놈에 그렇게 성질이 급하다고 특검을 띄웁니까 지금? 내가 발의까지는 갠다. 사실 뭐 안 그래요? 그냥 발의해놓고 조용히 놔두세요. 왜 저들에게 자꾸 공격의 빌미를 줍니까? 조작기소 특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검사들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조작하고 구속시키려고 했는지 다 봤어요. 그냥 발의만 해놓고 그 어떤 것도 선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왜 조국에게만 가혹한 주문을 하는지, 선생님, 조국에게 가혹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하는 주문이라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조국에게 무조건 넌 참아라가 그게 가혹해 보여요? 선거 전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김영남이 욕한다 그래갖고 조국이 똑같이 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그게 조국이 급이 맞습니까? 어? 조국에게 가혹한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국에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 답답하신 분아. 어? 지금 제발 민주당 조작 특검 발의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제발. 응? 여기서 나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찐명파리들이 우리가 이재명 공소를 취소시켰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선거랑 발의만 해놓고 조용히 그냥 묻어버리세요. 발의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면 돼요. 어? 제발. 이게 다음 하반기 국회로 가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 다시 하면 돼요. 어? 당연하죠. 저 찐명파리들이랑 업자들 입장에서는 조국은 잠재적 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2028년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조국은 자기네들의 잠재적인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김용남 떨어지더라도 조국 당선은 막겠다는 게, 그래서 송영길이나 이현주나 찐명파리 하는 것들이 평택을 단일화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남 끝까지 완주해라. 조국을 떨어뜨려라. 그러면 누구 좋습니까? 국힘당, 유이동 좋아하는 거예요. 조작 기소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거 계속 이러다가 선거 막판에 공격거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간은 우리 편인데 뭐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발의만 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 재보선 합쳐갖고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민주진보의 단일화나 아니면 국힘당이 단일화 필요한 지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부산 북구 갑, 이쪽은 하정우 수석이 민주당의 후보로 독자적으로 나왔고, 저쪽은 박민식이냐 한동훈이냐, 저쪽에 단일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평택 을 같은 경우에는 김용남, 조국, 김재현, 이 민주진보의 단일화가 관건이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이랑 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진보당의 김 누구죠? 그 후보의 어떤 단일화도 이쪽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단일화가 급한 것은 울산시장 선거 김상욱 대 진보당. 그 다음에 이쪽은 김용남, 조국, 김재현. 의외로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김재현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진보당 소수정당의 김재현 후보의 지지율은요, 선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지율은 빠져요. 사람들이 사표 방지 심리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조국 대 김용남, 그러니까 지금이야 한 달 전이니까 김재현 후보의 지지율이 한 10% 나오지만, 이게 뭐 15일 전 계속 김재현 후보의 지지율은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과 어떤 지금 유이동,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용남과 조국이 지금 단일화가 안 될 경우에는 유이동이 지금 뭐 지지율이 뭐 30 몇 % 나온다. 그러면 유이동은 맞겠다라고 하면서 표가 직결되는 거예요. 울산 진보당 김종훈. 그래서 지금이야 초반이니까 아직 김재현의 지지율이 한 10% 가까이 나오지만 최종적으로는 3% 미만으로 깎이게 돼 있어요. 선거판이 나중에 그래요. 제발 부탁입니다. 조국 대표님, 김용남 뭐라고 지저대든 상종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동지와 업자의 관계, 여러분들은 동지를 선택할 것입니까? 업자를 선택하실 겁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동지는 남고 업자는 다른 업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민주당에서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동지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용남이 당선되면요, 또 하나의 이현주가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걸 못 보겠어요. 네, 오늘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동지와 동업자, 업자들의 전성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